자, 이번엔 대통령 지지율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이번 주 지지율에 좀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있었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좀 많이 올랐죠. 이번 지지율은 28%, 부정평가는 다시 63%.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아무래도 이 지지율이 떨어진 원인은 아마 이런 예측이 많은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그 제3장소 검찰 조사. 이번에 예. 이 부정평가가 이제 다시 좀 올랐지 않습니까? 63%까지 올라버렸거든요. 예. 부정평가가 60%까지 내려갔다가 이 63%란 말이 뭘 의미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긍정평가를 한 그 지지율, 바꿔 말하면 지지율이 지금 그래도 20% 후반까지 올랐다. 이래서 28%까지 지난번에 29%, 이번에 1%포인트가 내려와갖고 28% 올랐다. 사실은 이것도 지금 바닥권입니다. 근데 바닥권인데 이 지지율 곱하기 2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지지율 곱하기 2 해봤자 56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부정평가가 63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긴장을 하고 뭔가 돌파구를 만들려고 노심초사를 해야 돼요. 예. 용산 대통령실이 밤에 불 켜놓고 퇴근하지 않고 머리 사매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집권 3인차잖아요. 이 3인차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4년차, 5년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진정한 이 정권 재창출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정평가에서 이번에 지난번 조사에는 3%가 이랬는데 이번 9%로 올랐어요. 전당대회라서 컨벤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그것도 전혀 예. 없어요. 이 그래요? 전혀 없는가 왜 없는가 하면 아니 근데 어쨌든 제3장소 그 검찰 조사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글쎄요. 제3장소의 검찰 조사를 했다. 여기서 그래도 검사들이 이제 스마트폰도 내고 저는 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이에요. 그 처음인 것도 나 대단하다고 봐요. 예. 다들 전직일 때 조사를 받았지.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재판까지 그 벌써 판사가 그 이게 특수활동비로 혹시 옷을 샀는지 장성구를 샀는지 전부 다 공개하라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항소를 하면서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을 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김건희 여사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검찰에서 조사를 한 걸 두고 왜 제 사무의 장소에서 조사를 했나 이런데 가리 현직 대통령 부인을 그럼 검찰 입구에다가 포토라인 앞에다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깨놓고 말을 해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검사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예. 스마트폰도 제출해야 됐고 이 최지우 변호사라는 그 김건희 여사 변호인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경우의 문제 이런 해명들은 좀 어떻게 입장을 글쎄요.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지금 가령 김건희 여사의 그 조사를 두고 어느 선까지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걸 또 검찰총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지금 이훈석 검찰총장은 왜 청사에서 하지 않고 뭐 뒷문으로 들어가든 지하로 들어가든 청사에서 했으면 예, 그렇죠. 훨씬 더 논란이 줄어들었을 건데 왜 그걸 제3의 장소에서 했느냐 그 말씀은 옳아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해라. 그것이 그 언론 보도를 일단은 막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보안에도 뭐 보안뿐 아니라 안전에도 예. 이 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걸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서울중앙지검장이 판단을 한 건데 물론 제 생각도 검찰청사에서 했으면 좋죠. 뭐 아니면 대검의 방을 빌려서 했거나 예. 서울중앙지검이 부담이 됐다면 뭐 대검의 방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거 불러서 조사를 했었으면 모양새가 좀 더 모양새가 훨씬 나았겠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그 체면을 구기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예.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가 조작. 주가 조작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늘 신문에 나온 얘기지만은 문재인 정권 때 추미애 장관이 이건 검찰총장에게 절대로 보고도 하지 마 이렇게 지시를 한 사항인데 정 변호사님?
저희가 예. 시간이 2분밖에 안 예, 남았습니다.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년 동안 파고도 불러서 소환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돼서 드려볼게요. 예. 예. 어쨌든 한동훈 호가 스타트를 했으면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나 조언을 좀 들어볼 생각인데 일단 그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방송사법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예요. 다 얄팍한 민주당 쪽의 술수인 거다. 예. 우리는 절대 받을 수 없다. 좀 더 강하게 나가더라고. 제3자 특검법도 이제 조금씩 빼는 분위기입니다. 빼죠. 예. 뺄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계속 그 문제를 걸고 나가니까 지금 한동훈 그 새 대표가 가령 보수를 자신이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지금까지 예컨대 저는 그 선거운동 기간 안에 왜 한동훈에 반대를 했는가 하면 화양연화에 대해서 화양연화라는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하등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화양연화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 당신들이 나를 얼마나 박수를 쳤느냐. 난 그때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국회 답변에서 자기 니울딸입니다. 그게. 그런 분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겠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선거 패배의 뭐 첫 번째 책임이든 두 번째 책임이든 책임을 져야 될 분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첫 번째 책임이면 두 번째일 것이고 윤 대통령이 두 번째인 것 때문에 본인이 첫 번째 책임자예요. 참패의 책임자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앞에 김기현 대표는 정말 고작 기초단체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는 명분으로 쫓아내 버리는데 본인은 선거에서 그렇게 대패를 하고도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다가 곧장 당대표로 나왔다. 그래서 내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다. 지금은 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을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이랬는데 어쨌든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이 논술 주간 칼럼으로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선거에서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에게 있다. 이것이 이번에 비판받았다. 이것이 심판받았다. 이 예. 얘기예요. 예. 그 칼럼의 내용이. 예, 뭐 김여사 문자 그런데 논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를 대변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과거에는 그래도 보수 대변 정당, 더 나아가서 범자유주의를 대변하는 정당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렇지 않다. 국민의 편이 나뉘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이재명 편, 한동훈 편 이런 셀럽의 정치, 우상의 정치가 지금 시작이 됐다.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민주주의의 그 과정에서 아주 위험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국민의힘은 생각합니다. 예. 보수가 아니다. 적어도 우상의 정치에서는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우상의 한동훈 그 새 대표께서 예. 정말 지금부터라도 보수 정신에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이 범자유주의 알겠습니다. 입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네. 또 알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열심히 박수를 치게 될지. 알겠습니다. 예. 그날이 오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훈수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